예,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이 썸네일에 두 가지, 누가 제 것 좀 봐주세요라는 거, 이제 밑에 노란색으로 한 파이코팀 능력에 대한 의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도 이게 회원님들 거를, 여기 이제 지금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 거를 계속 하면서 파이코팀 현재 능력, 물론 뭐 테스트 메인넷 기간이고 아직 대표 아직 자금을 상장하면 자금도 생기고 실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뽑겠지만 지금 현재 능력에 대한 의문도 좀 들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제 개인 것은 보다 요 오늘 뒷부분에 말씀드릴 게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노드인데요. 제가 이제 노드를 쳐보게 되면 한동안 제가 노드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보안 폴더를 들어갔다가 노드가 쓰는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노드를 쳐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node.minepy.com에서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 파이 노드 앱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노드 앱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공식 파이 노드 앱에서 생성되지 않은 코드를 이 페이지에 입력하지 마십시오. 파이 노드 앱에서 이렇게 이제 코드가 와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건데, 뭐냐면 제가 요즘 노드가 뭐 한 2점 한 얼마? 2.5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36 코어 72 스레드인 엄청난 좋은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2점 얼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박파이오니어님께서 보안 때문에 이제 저 박파이오니어 너무 낮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사무실에 그 노드가 몇 개냐. 그래서 세 개다. 인터넷 회선은 몇 개냐. 한 개다. 그게 아마 인터넷 회선 하나에 노드 세 개라서 그런 거 아니냐. 나는 6 얼마 정도 나오고 또 어떤 폴리스 우리 파이오니어 폴리스 그분은 막 9도 나온다. 이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김 선생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아니다. 2점 얼마가 정상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상인지 안 그러면 박파 의원님 하신 말씀이 그게 맞는 건지 없는 말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 확실하진 않다. 인터넷 회선 갖고 세 명이 해서 그런 경우. 제가 36코어 72 스레드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혹시 이제 그러실까봐 한 것이고요. 코어팀 능력에 대한 거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nodemindpy.com 이제 컴퓨터에서 제가 쳐보니까 그냥 이거 나오는 거예요. 노드 베타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죠. 이제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최근엔 노드 보너스 빵, 유틸리티 보너스 빵 이렇게 저는 이제 요즘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한 두세 시간짜리 들을 거는 전부 파이 브라우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럼 보통 0.25, 0.30 막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듣는 시간에 따라. 근데 노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2점 얼마 나오다가 이제 지금은 또 조정 중이고요. 사실은 요즘 이런 거는 크게 요즘 이거보다는 더 신경 쓰는 게 이제 상장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다른 분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어제도 우리 이제 중국 동포분 두 분 오셨었고 또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이제 세 분 오셨었는데 아무튼 지금 아직 다 전부 저를 포함해서 생소한 경험하고 계시니까 어, 다행히 이제 KYC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게 된 점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노드 보시려면요 여기 우리 삼색 노드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노드인데 요거를 치시게 되면 어, 제 경우처럼 요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우리 김 선생은 여기서 노드 자꾸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된 건지 제가 2점 얼마 나오는 게 정상인 건지 안 그러면 6, 7, 8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제가
뭐가 잘못된 건지 아시는 분은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론 얘네들 파이코어 팀 능력에 대한 의문 뭐 10억 명 한다고 그러고 뭐 하는데 이게 전 세계 인구 스마트폰 보급률이 약 43.8%, 작년보다 좀 늘었나 봐요. 작년에 39.4% 쓰다가 지금 43.8%로 이렇게 늘었다라는 소리죠. 중국이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약 28억 명이죠. 자, 28억 명 중에서 10억 명을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더 늘어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이게 지금은요, 무슨 뭐, 어, 이게 정말 파이코인이 엄청나게 이게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서버가 중요했잖아요. 서버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 말단 엣지, 최종 기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인공지능의 시대에서는. 그런데 이 최종 기기에서 채굴을 하고 또 이 말단 엣지에서 이 스마트 엣지에서 전부 다 이 노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이렇게 하는 모델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모델 그러니까 엣지가 중앙보다 훌륭한 거죠. 지금 어떤 비트코인이 엣지가 더 훌륭한가요? 그냥 매매용으로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선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채굴을 하고 스마트폰에서 지금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은 센서가 더 중요한 마지막 엣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 버렸거든요. 중앙보다. 그것이 이제 소위 이 D앱이죠. 이게 분산이라는 게요. 기록만 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정보 자체가 분산이 돼야 되는데 분산된 사람들이 스마트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에 한국의 KF-21 같은 게 이게 어쩌면 F-35보다도 더 좋은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좀 알기 위해서 카이에 계신 기술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직급이 상당히 높으신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좀 배웠어요. 그쪽에 정보가 분산돼야지 그게 센서로 해서 중앙 처리 장치를 해서 딱 뭔가 다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그 세계적인 추세에 가장 앞서 있는 게 파이네트워크란 말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여기 이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칭찬하는 것보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이렇다. 그 보게 되면 한국이 휴대폰 천국인데 KYC 진행을 하다 보면 간혹 마지막 단계에서 전송이 안 되거나 연세 드신 분들 뭐 이런 거요. 혹은 중간 단계에서 취소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아주 가끔이지만 KYC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전송이 안 되거나. 근데 이렇게 전송이 안 되는 경우는 스마트폰을 최신 기기로 바꾸면 돼요. 스마트폰이 후지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스마트 엣지 끄트머리가 좋아야 되니까 정보 분산 이 파이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파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파이가 보조 화폐로서 전 세계 범용 화폐가 되려면 최신 폰을 써야 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진 뭐 2년, 3년에 한 번, 뭐 저 같은 사람은 몇 년 쓰지만 2년에 한 번씩 기기 변경을 해주는데 한국만큼 이렇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계속 최신 기기를 사용하는 나라도 드물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파이 네트워크에서 볼 때 인프라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상태이라고 해도 뭐 나무랄 데가 없는데 이게 KYC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게 사람이 그렇게 막노동을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아프리카, 동남아, 인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휴대폰이 후져 갖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KYC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KYC 해보면 이 양반 아직 안 됐어? 이 사람 1년 전에 저한테도 계속 올라와요. 아주 안 되는 사람들 얼굴이 익숙해요. 그게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 문제라는 거죠. 휴대폰 천국인 한국에서도 이렇게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알고는 있나? 알고는 있겠지만 대책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 보급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한국이 88%예요. 세계 최강이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데 여기 뭐 중국 뭐 이런 데 있긴 있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요르단 뭐 이게 KYC를 이 양반들이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기기가 잘못돼서 안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겠느냐라는 거죠. 10억 명이면 이 경제가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이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던 아프리카,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더니 인도와 이탄 5개국과 이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이 중남미. 여기에 휴대폰이 그렇게 한국에서도 옛날 기기 쓰시는 분들께 안 되는데 이 사람들께 그렇게 잘 되겠느냐 이거죠. 물론 뭐 파이코인이 상장이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면 스마트폰부터 바꾸겠죠. 이런 거 하다못해 정말 한국의 중고 스마트폰이라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첫째, 휴대폰 천국인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 두 번째, 프로그래머 파이의 프로그래머 실력들이 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이제 김 선생이 생각을 해봤는데 파이 노드 KYC 하는 거나 이 비밀번호 변경 같은 프로그램 KYC 할 때 왜 비밀번호 변경 이런 거 있잖아요. 비밀 구절 말고요. 비밀번호 변경. 그 다음에 뭐 라이브러리 체크할 때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갖고 와서 그 함수 그 알고리즘을 갖고 와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갖고 와서 이제 코딩을 하게 되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테스트넷에서 오픈 메인넷으로 가게 돼 갖고 다른 생태계 4개랑 또 연결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걸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대한 일은 어느 블록체인에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지만 이 엄청난 메모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노드 보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지금도 노드 막 하는 거죠. 노드 0.5까지 가면. 근데 이게 그런 거는 전체의 문제지만 개인의 문제. 이 사양이 낮은 폰, 또 메모리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폰. 이거는 프로그램 실행 기간이 길어지고 처리가 끝났는데도 제대로 종료가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KYC가 막 1년째 안 돼요. 뭐 이런 거는 처음에 안 했기 때문에 뒤로 밀려난 경우도 있지만 이게 왔는데 그래갖고 저 라이브니스 체크를 했는데 여기서는 자기 핸드폰에서는 체크한 거로 됐지만 저쪽으로 안 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좀 더 세심하게 핸드폰 사양이 낮더라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사용해도 느리기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도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KYC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이제 글로벌 이제 프로그래머들, 그다음에 게이머들 이게 이렇게 앞으로 이제 202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이렇게 뭐 프로그래밍 세계들, 게이머의 세계들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이란 이라크 전쟁 때 그 저격수 스나이퍼 아니 미국 그 전쟁 때 저격해갖고 한 300명을 죽인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 적을 300명 이상 죽인 사람들이 10명이 넘는다라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다 뭐 하는 애들이냐? 게이머 출신이라는 거야. 우리나라 PC방에서 막 게임 하던 애들. 이게 그 밑에 전차가 움직이는 속도라든가 이게 드론이 움직이는 속도라든가 그러면 높이 몇 미터에서 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이게 바람의 방향 같은 거 계산해서 딱 맞추는 게 이게 군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PC방에서 게임 하던 애들. 그래서 이게 PC방에서 게임 하듯이 상대방을 막 죽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이머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프로그래밍 할 줄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파이코인은 아직도 그 해커톤 하면서 아마추어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 코딩 하는 사람들 실력이 좀 낮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물론 게임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최첨단 사양 그래픽 카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최첨단 사양으로 심지어 키보드 최첨단 사양으로 가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 스마트폰 사양이 낮은 230개국에서 10억 명 하겠다는 꿈을 가졌으면은 그 230개국의 나라별 상황을 생각해서 사양이 낮은 핸드폰에서도 뭐가 가능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물론 이제 상장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 좀 돈이 생기겠죠. 낙전 수입이 얼마나 많겠어요. KYC 자격 안 돼가지고.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얼마든지 스카우트 하긴 하겠죠.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사양이 낮은 핸드폰을 갖고 있더라도 이 물건을 사거나 KYC를 하거나 무슨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들어가거나 챗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속도는 느리기는 하지만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꿈은 230개국 10억 명을 하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 정도 되는 최첨단 사양만 KYC가 통과되는 거를 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한국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 옛날 폰, 낮은 사양 폰, 메모리가 적은 폰을 들고 계시는데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좀 이렇게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되겠고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이제 기기상의 문제이다. 이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다. 그래서 230개국이라는 나라에서 10억 명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230개국의 수준과 레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짜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정말로 전 세계적인 법정 통화를 보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사실 좀 모더레이터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영상 봐도 전해지겠죠. 네, 그리고 제 노드는 누가 좀 아시면 답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